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애틀 외곽의 커클랜드라는 조용한 동네에서 살고 있는 40대 주부 로라 벤슨입니다. 전업주부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서 제 삶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는 요리입니다. 특히 제철 재료를 활용한 건강식 만들기에 푹 빠져 있죠. 유기농 농장에서 직접 공수해온 채소와 과일로 식단을 짜고 아이들 간식도 되도록 가공식품 없이 만들어주는 게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의 과일청이라는 문화를 처음 접했을 때 느낀 감정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좋게 말하면 호기심, 솔직하게 말하면 조금 당혹스러웠죠. 왜냐하면 제가 그 장면을 처음 목격한 순간 그건 마치 실험실 같았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앞마당 정원을 가꾸고 있던 오후였습니다. 옆집에 새로 이사 온 동양인 여성분이 마당에서 뭔가 분주히 움직이고 계셨어요. 이름은 김신혜 씨, 한국에서 최근 이민 오신 분이라고 들었죠. 상냥한 미소가 인상적인 분이라 인사 정도는 나눴지만 특별한 교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분이 무릎을 꿇고 마당에 신문지를 넓게 펼치더니 상자에서 꺼낸 붉은 딸기를 하나하나 닦아 유리병에 정성스럽게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탕도 같이 꺼내더니 딸기 위에 층층이 덮어가는 모습이 꽤 낯설었죠. 더군다나 그 병이 꽤 여러 개였어요. 마치 실험재료라도 다루듯 진지한 표정으로 병을 돌리고 정렬하는 모습에 저는 나도 모르게 담장을 넘겨 쳐다보다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건네셨고 저는 조금 머쓱하게 웃으며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혹시 무슨 작업하세요? 그러자 김 씨는 병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딸기청이에요. 딸기랑 설탕만 넣어서 절이는 거예요. 여름에 시원한 에이드로 마시면 진짜 맛있어요. 청, 설탕에 절인 과일? 저희 직업병이랄까요? 저도 모르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설탕을 이렇게 많이 넣으면 너무 달지 않나요? 혹시 건강에는 괜찮은가요? 김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 설탕은 많죠. 하지만 생과일이 오래도록 상하지 않게 보관하려면 설탕이 필요해요. 대신 첨가물이 없고 자연 발효처럼 만들어지는 거라 생각보다 건강에도 나쁘지 않아요. 무엇보다 맛이 정말 달라요. 그 설명을 들으면서도 솔직히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게 건강식이라고? 라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설탕을 줄이고 천연 감미료나 과일 본연의 단맛을 활용하던 사람입니다. 당장 인공색소,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조차 잘 안 마시는 제가 설탕 한가득 감긴 병을 보고 감탄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며칠 후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제 고정관념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초여름 오후였어요. 장을 보고 돌아와 지친 몸을 겨우 소파에 누웠는데 초인종 소리가 울렸죠. 문을 열자 김 씨가 작은 병에 담긴 붉은 액체와 탄산수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딸기청 에이드 한 잔 드셔보실래요? 지금 마시기 딱 좋아요. 그 호의가 어찌나 따뜻하게 느껴지던지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가 직접 만든 딸기청 에이드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제 입안 가득 퍼진 건 예상치 못한 깊이였습니다. 절대 끈적이거나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었어요. 생딸기의 상큼함이 살아있었고 은은하게 퍼지는 향이 마치 숲속에서 딸기를 따다 바로 갈아 마시는 듯한 신선함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설탕이 들어간 거예요? 믿기지가 않네요. 제가 놀라워하자 김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이게 정성의 맛이에요. 그냥 과일에 설탕 넣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병을 돌려주고 온도도 신경 써야 해요. 사랑이 좀 들어가야 맛있어지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랑이 들어가야 한다는 그 표현이 어찌나 낯설면서도 묘하게 설득력 있게 들리던지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그 맛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깊고 너무 신선하고 너무 놀라운 맛이었어요. 그렇게 저의 새로운 여정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일청이라는 낯선 단어가 제 마음속에서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아주 깊은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딸기청 에이드를 맛본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서 과일청이라는 단어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단순히 신기한 음료를 마셨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온 맛과 건강의 정의를 완전히 뒤흔드는 경험이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인터넷을 켜고 Korean Fruit Syrup, 과일청 만들기라는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다양한 과일, 설탕의 비율, 병의 소독법, 숙성기간 그 모든 과정이 한편의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배우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김신혜 씨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저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반갑다는 듯 두 손을 모으며 말했어요. 그럼요.
라즈베리나 블루베리도 좋아요. 딸기는 금방 지나가니까 지금은 라즈베리 딱 좋아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 첫 라즈베리 청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알려준 대로 과일을 하나하나 손질하고 병을 소독한 뒤 설탕과 과일을 층층이 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긴장되고 집중을 요했습니다. 설탕을 이만큼 넣는 게 맞을까요? 네. 과일 무게랑 설탕 무게를 똑같이 맞추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과일에서 수분이 빠져나오고 설탕이 녹아서 시럽이 되는 거예요. 그녀의 설명은 마치 한편의 과학 수업 같았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저는 병을 조심스레 꺼내어 살짝 돌려주었습니다. 병 안에서는 서서히 과일이 무르익고 있었고 설탕은 점차 투명한 액체로 변해갔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문득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효가 아니라 기다림의 예술이구나. 그리고 그 기다림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식문화와의 차이를 강하게 체감하게 되었죠. 저희 가족은 유기농을 지향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냉장고엔 가공된 음료,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향 탄산수가 들어있었습니다. 빠르고 간편한 음식, 즉시 만족을 주는 맛에 길들여진 저희 식탁과 2주 이상을 기다려야만 얻을 수 있는 단 한 병의 과일청. 그 차이는 단순한 조리 방식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삶의 태도 자체가 다른 거야. 그렇게 저는 과일청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의 또 다른 문화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신혜 씨는 매번 새로운 과일청을 만들며 저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유자청은 겨울철 감기 예방을 위해 만들고 매실청은 여름철 더위에 지친 몸을 식히기 위해 준비한다고 했죠. 단순한 음료가 아닌 계절의 지혜가 담긴 보관법이었어요. 한국에선 옛날부터 제철 과일이나 약재를 설탕이나 꿀에 재워서 보관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인스타에 올리면서 다시 유행하는 중이에요. 정말 놀라워요. 미국에선 그런 방식은 거의 없거든요. 음식은 빠르게 먹고 버리는 게 일상이니까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식탁은 효율성과 실용성 위주입니다. 남은 음식은 잘 포장해 두더라도 며칠 지나면 버리는 게 다반사였죠. 하지만 과일청은 다릅니다. 기다려야만 하고 매일 살펴봐야 하고 쉽게 상하지 않도록 온도와 습도까지 신경 써야 해요. 그러다 문득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속도조차 가끔 느끼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살아온 저의 지난 시간들. 늘 건강하게 먹자는 말을 반복했지만 실은 건강한 삶의 방식은 잊고 살았던 건 아닐까 그런 반성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가 과일청에 완전히 빠져들기 시작한 건요. 아이들 간식으로 딸기청 요거트를 만들어주고 남편과 함께 저녁에는 블루베리청 스파클링 음료를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가족들도 그 맛에 푹 빠졌고 특히 아이들은 엄마가 만든 음료가 제일 맛있어라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렇게 저의 일상은 점점 더 한국의 맛, 한국의 지혜로 물들어갔습니다. 과일청은 단순히 한 병의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가족 식탁 위에 계절의 정성과 기다림, 그리고 새로운 문화의 향기를 가져다주는 작은 기적이었죠. 과일청을 만들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저는 자연스럽게 이 새로운 경험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록이었어요. 라즈베리청 만들기 일지 같은 소박한 제목으로 설탕의 입자가 녹아드는 과정, 하루하루 달라지는 색감, 그리고 기다림의 감정을 담아낸 포스팅들이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몇몇 주부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DM으로 레시피를 물어오기도 했어요. 혹시 워크숍 열 계획은 없으세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워크숍?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김신혜 씨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등을 밀어주셨습니다. 로라 씨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외국인이 미국에서 한국 전통 방식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멋진 일이에요.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작은 워크숍을 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 앞마당에 테이블을 펼치고 각자 가져온 유리병과 과일, 설탕을 나눠 담으며 함께 과일청을 만드는 시간. 그 자리엔 연령 남짓의 이웃들이 모였고 분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활기찼어요. 한 아이 엄마는 말했습니다. 로라, 덕분에 우리 아이가 딸기를 손질하면서 즐거워하더라고요. 늘 전자레인지로 간단히 만드는 간식만 해줬는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또 다른 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런데 이게 정말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이에요? 왠지 더 알고 싶어지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병 하나가 단순히 맛을 나누는 것 이상으로 문화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후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한국의 식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도움으로 유자청, 오미자청, 매실청에 대해 알아갔고 각각이 가진 효능과 의미, 그리고 계절의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유자청은 겨울의 감기를 막아주고 오미자청은 피로 회복에 좋으며 매실청은 여름철 음식에 상하는 것을 막아주는 자연의 지혜.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살아낸 사람들의 경험과 자연에 대한 존중이 깃든 결과물이었죠. 그런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릴수록 사람들의 반응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식 전통 보존법에 대한 해외의 재해석, 제로웨이스트 라이프와 만난 과일청, 건강한 기다림의 미학 같은 주제로 확장된 글들이 퍼지며 제 SNS는 점점 하나의 작은 커뮤니티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과일청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저를 우리 집 과일청 장인이라 부를 정도가 되었고 아이들 친구 엄마들 사이에서도 로라네 집 가면 에이드가 진짜 맛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어느 날엔 동네 유기농 식료품점 주인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혹시 이 과일청 우리 가게에서 소규모로 판매해보지 않겠어요? 그 제안은 저에게 또 하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고 그 다음은 취미였으며 이제는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작은 비즈니스로 확장된 것이죠. 물론 아직은 판매를 결정하진 않았지만 그 제안 하나만으로도 제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한국 문화가 이토록 깊이 있는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일청은 저에게 손맛과 정성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급하게 끓이고 섞어내는 요리가 아닌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만 얻을 수 있는 맛. 그 속엔 계절의 흐름이 있고 자연의 선물이 있으며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 과일청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 선물 같아. 과일청 한 병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났고 한국인의 삶의 철학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철학을 저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일청 덕분에 제 삶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맛에 대한 관점, 삶의 속도, 가족과 나누는 시간, 그리고 문화에 대한 경외감까지. 저는 로라 벤슨이라는 이름 뒤에 한국 식문화 애호가라는 또 다른 정체성을 얻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인생은 가장 뜨거운 순간에 차가운 충격을 던져주곤 하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김신혜 씨와 함께 시애틀 흠복헌에 있는 작은 한국 식당을 찾았습니다. 워크숍을 마친 뒤 수고했다는 의미로 그녀가 밥을 사겠다고 한 날이었죠. 외관은 소박했지만 정감 있는 간판과 집밥 느낌이 물씬 나는 메뉴판 덕에 기대감이 컸습니다. 여기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고등어구이도 인기 많고요. 된장찌개 이름도 향기롭네요. 김 씨의 추천으로 찌개와 고등어를 시켰고 잠시 뒤 나무등반에 올라온 음식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알 수 없는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이건 뭐지?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들이 왜 이렇게 많지? 작은 접시에 담긴 각종 나물, 김치, 오이무침, 무생채 대여섯 가지 반찬들이 상 위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얼굴로 김 씨를 바라보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놀라셨어요? 이게 바로 반찬 문화예요. 한국에선 주메뉴 외에 다양한 반찬들이 기본으로 같이 나와요. 다 서비스예요. 서비스?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미국에선 어떤 식당이든 공짜 음식이라는 개념은 낯설고 종종 불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무료로 뭔가가 제공된다는 건 대부분 그만한 의도가 있거나 퀄리티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당황은 식사가 시작된 후 찾아왔습니다. 찌개가 너무 뜨거워 조심스럽게 한 입 먹으려는 찰나 식당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못 드셔? 찌개 맛없어요? 밥 좀 더 드릴까요? 그 말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꽤 무례하게 들렸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제 테이블에 와서 큰 소리로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당황스러웠고 어딘가 모르게 지적당했다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제 얼굴이 굳어지자 김신혜 씨가 서둘러 아주머니께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분 처음 한국 음식 드셔보는 거라 조금 낯설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죠. 아이고, 처음이구먼. 그럼 더 많이 드셔야 해요. 우리 된장찌개 진짜 몸에 좋아. 하지만 저는 이미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거리감이 없지? 아무리 친절해도 이런 식의 접근은 좀 이게 정말 한국적인 친절인가? 아니면 무례함을 친절로 포장하는 건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 문화, 그 속에 혹시
제가 보지 못한 이중성이 있는 건 아닐까? 겉으론 정성과 따뜻함으로 포장돼 있지만 사실은 너무 빠른 친밀감이나 타인의 경계를 넘는 말투가 당연시되는 건 아닐까? 그 순간 한국에 대한 저의 경외심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신혜 씨에게도 그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신혜 씨, 오늘 식당에서의 일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가까워서. 그녀는 제 말을 조용히 들은 뒤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로라 씨, 저도 처음 미국 왔을 때 똑같았어요. 어떤 마트 점원이 제 아이를 예쁘다고 안아주려다가 저한테 혼났거든요. 한국에선 그게 애정 표현이지만 미국에선 개인정보와 접촉에 엄격하니까요. 그때 느꼈죠. 친절의 방식은 문화마다 정말 다르구나.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제가 느꼈던 불편함이 단지 무례가 아니라 문화적 언어의 차이였다는 것. 그리고 그 언어를 오해한 사람은 어쩌면 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작은 꽃다발과 함께였죠. 어제는 제가 너무 낯설어서 오해했어요. 반찬이랑 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아주머니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많이 드시고 건강해지셔야지. 다음엔 김치볶음밥도 드셔봐요. 그 미소는 어쩌면 과일청울병에 담던 김신혜 씨의 미소와 닮아 있었습니다. 낯설지만 따뜻하고 조용하지만 깊은,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충분히 통하는 그런 순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도 한 바퀴를 돌아 다시 라즈베리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1년 전 제가 처음 과일청을 담그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 말입니다. 그해 여름 저는 다시 병을 꺼내어 라즈베리를 손질했습니다. 처음처럼 서툴지 않았고 병을 소독하는 손길도 익숙해져 있었죠. 그런데도 제 마음은 다시 설렜습니다.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요. 김신혜 씨와 함께 열었던 과일청 워크숍은 이제 정기 모임이 되었고 참가자들도 늘어나 제철의 학교라는 이름까지 붙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한국 식문화 전도사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저는 그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매일같이 공부하고 실천하려 애썼습니다. SNS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씩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로라님 덕분에 처음 과일청을 만들어봤어요. 정성의 의미를 다시 알게 됐습니다. 한국 문화에 이렇게 감동받을 줄 몰랐어요. 그중 가장 마음에 남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로라 씨, 당신 덕분에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한국인이 저에게 고맙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단지 맛있는 음료 하나에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사람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과일청은 단순히 설탕과 과일로 만들어지는 액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계절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태도였고 누구든 따뜻하게 환대하는 마음이었으며 낯선 이에게도 기꺼이 한 잔을 내어주는 한국인의 정이 담긴 보석 같은 문화였습니다. 한 병의 과일청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만들어야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는 것. 정성을 다하면 언어를 넘어 진심이 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낯선 문화도 이해하고자 다가가면 가족처럼 다정해질 수 있다는 것. 이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지 좋아하는 곳이 아닌 배워야 할 곳으로 생각합니다. 언젠가 꼭 한국에 직접 가서 그곳의 공기, 시장, 사람들 속에서 과일청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장에 가는 아이들의 모습,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는 중년의 여성들, 옥상에서 말린 매실을 뒤집는 노인들 속에 섞여 조용히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정말 좋은 음식은 재료보다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란다. 그날 식당에서 만났던 아주머니의 말투가 김신혜 씨의 딸기청이 라즈베리를 닦던 저의 손끝이 모두 이어져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병을 돌리며 기다립니다. 이 병 안에 설탕이 천천히 녹아내리길, 그 안에서 삶의 정수가 다시 피어오르길,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한국의 따뜻한 지혜를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조금 낯설지만 아주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겠어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사연일지도 몰라요. 감사합니다. 로라 벤슨이었습니다.